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유성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6월 달에 제가 읽었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 그룹에서 매월 한 권씩 좋은 책을 같이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6월 달에는 어떤 책으로 나누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장학개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님이 저자를 하셨고요. 직접 책을 쓰셨고요. 종합 부분 19위 베스트셀러입니다. 2013년 4월 19일 날에 발행을 했고,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숙성이라는 책 이후에 두 번째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저는 돈의 숙성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사장학개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책을 계속 읽어보았는데요. 역시 김승우 회장님의 비즈니스에 대한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학개론 이렇게 열어보시면 일단은 책 리뷰가 86개 이렇게 달려 있네요. 그리고 5점 만점에 4.8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장을 위한 실무 지침서다. 이 책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돈의 숙성의 저자 김승우 회장의 신간이다. 저 역시 사장학개론 10기, 사장학교 10기 교육을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김승호 회장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같이 사진을 찍고 사장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돈의 숙성이라는 책을 읽었었고, 그리고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을 다 읽었는데요. 이 책은 오프라인에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김승호 회장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못다한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4주간에 걸쳐서 읽어보았는데 각 주별로 어떤 내용이 핵심적이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민들레 미디어 또는 민들레 미디어 클래스라고 하면 이렇게 저의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매일 성장 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장학개론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저는 챕터 1에서 12번까지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장학개론. 처음에 저는 6월 달에는 전자책을 통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한 달에 세, 네 권의 책을 읽었지만, 이번에 할 때는 여유 있게 일단 한 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중요한 이 1챕터에서 12챕터까지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부터는 나는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에 대한 능력, 그리고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수입을 만드는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장사를 하고 계시나요?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현재 컨텐츠를 제작하고 컨텐츠를 교육하고 있는 또 강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강사라는 영역이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픈 카카오톡방이나 또는 그중에 몇몇 만난 분들을 보면, 강사라는 분야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챕터를 보면서 나는 컨텐츠 영역에서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장사는 제한된 수입, 과중한 노동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업체이다. 반면에 사업은 무한대 수입,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
더불어 다른 사업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여력까지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의 네 가지 경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은 주로 직장인이죠. 저 역시 직장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수입의 네 가지 경로를 보면서 나는 과연 몇 번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보니까 첫 번째는 아니더라고요. 저의 시간을 누군가의 오너를 통해서 시간을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 소규모 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지금 보니까 저는 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약간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기업가이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수입의 네 가지 경로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챕터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지시를 정확하게 하라. 이 부분은 사회생활 할 때, 직장인 생활할 때도 정말 중요한 영역이죠. 그 다음에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쓸까? 사람을 쓰면 매출이 오를까? 일단은 이 책에서는 정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이 오르면 직원을 늘리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추가 고용할 사람이 매출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면 이때는 예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매출 대비 사람에 대한 그런 관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매출이 늘면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늘상 해왔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렇게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에는 끝까지 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나는 이미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은 첫 번째 챕터부터 초반기 내용부터 일반인들이 또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이렇게 찝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패하면 그 다음날 해야 할 일.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실패를 겪어보고 우여곡절을 정말 많이 겪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걷는다. 그리고 걷는 것은 건강에도 좋다. 규칙적인 걷기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상을 하고 걷다 보면 생각에 잡념이 없어지고 또는 음식을 조절하면서 과식이 아닌 그 육체적인 비움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이 커지면서 생기는 함정 5가지, 친구들, 그 다음에 개국 공신들의 반란, 배신자들인 거죠. 그 다음에 사치,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자신을 사업하는 경우, 고객은 자신을 사업하는 경우다라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자, 이렇게 1챕터에서 12챕터까지는 기업가가, 사업가가 갖춰야 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챕터 한번 볼까요? 13챕터에서 42챕터인데요. 이때부터는 좀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지를 알 턱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해본 그런 김승호 회장님의 경험을 밑바탕 삼아서 이런 사례를 12가지 징조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징조들이 보이나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가 부자가 되는 네 가지 능력은 버는 능력과 모으는 능력, 그리고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쓰는 능력이 이 네 가지 능력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장이 되어 가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징조들은 이렇게 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런 징조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내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방법,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에 주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배당을 주는 일, 그 다음에 아내에게 휴가를 주는 일,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자기 영역에 비즈니스 영역에서 도를 그 어느 정도 선을 넘고 가정까지 돌볼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나의 상품을 가격을 정할 때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 5가지 주의할 점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입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금융이라는 게 사업을 하면서 매출 대비 또 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금융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부동산하고도 또 매칭이 된다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무실도 필요할 때도 있고 또는 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는 부동산과 사업체, 금융 이 세 개의 3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훌륭한 경쟁자는 축복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배웠다고, 어리다고, 경험이 없었다고, 다른 동네 사람이라고, 부모의 배경 때문이라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상대도 같은 이유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와 같은 일을 하거나 나의 경쟁자는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내가 기존에 사업을 초창기에 했을 때는 내가 이 분야에서 나만 잘 이기고 나만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훌륭한 경쟁자를 같이 옆에 두면서 같이 성장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매장에서도 물건을 돈 주고 사라라는 그런 부분, 이건 윤리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내가 운영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나는 그냥 내가 운영하는 회사니까 그냥 물건을 집어들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직원들은 오히려 좋지 않게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행운을 만드는 15가지 입을 무겁게 하여 말을 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낙관주의자가 되라. 그리고 행운은 실력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부분인데요. 사장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내가 왜 사업을 했는지 그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챕터 맨 마지막 챕터에서는 나이별로 버는 돈의 모습, 10대 때는 10대 때 버는 돈은 솜사탕이라고 합니다. 금방 녹아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20대에 버는 돈은 모래다. 왜 우리가 모래를 손에 딱 쥐고 있으면 그게 금방 밑으로 흘려내 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손에 남는 것은 별로 안 남습니다. 30대에 버는 돈은 종자다. 어떤 씨앗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40대는 버는 돈은 흙이다. 불에 달구면 벽돌보다 단단하다. 즉 40대 때 돈을 정말 잘 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기 10대에서 70대까지 지금 보면 40대 중반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때 이 돈에 대한 중요성을 잘 배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2챕터까지 책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43에서 74챕터입니다. 자, 여기서는 좋은 직원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때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직원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받아서 이력서를 보고 직원을 뽑기도 하는데요. 자, 충성심 강한 치- 최측근 직원은 사장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장이 원하는 직원은 사장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품성이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이제 그리고 사장의 평가와 하급 지원의 평가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가끔은 이렇게 카페에서도 읽고 또는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어느 한 장소에서 읽기보다 이렇게 이동이 많은 저로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각 챕터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자, 사장이 어떤 행동을 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자, 첫 번째,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를 한다. 두 번째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직원들은 항상 가르친다. 직원들을 회사 장단기 목표 설정에 배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직원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변덕 부리지 말고 신용을 중시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10가지. 다른 직원의 험담을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정말 이게 현실적인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직원들 앞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요.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켜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아주 밉보이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1명부터 100명까지 직원 수에 따른 사장의 행동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각 그 조직의 인원이 각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인원에 따라서 사장이 행동이 또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 대비 우리가 사장이 지켜야 할 내용들까지 적혀 놓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회사는 11명에서 10명 이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큰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10명 정도 있는 조직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74챕터에서는요, 산업의 2대 발달 과정입니다. 대형화와 고급화. 정말 좋은 말이죠. 대형화, 고급화. 근데 이제 실제 이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일반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 75에서 120 챕터 페이지를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챕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에 대해서 좀 약간 내용이 어느 정도 중급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성장 과정의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자, 우리 회사를 상장시킬 때 미리 주의할 점은 상장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최측근 직원도 가족도 심지어 당신 자신도 믿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들은 어떻게 사기를 당할까? 제 주변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사기꾼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자들은 사소한 사기는 잘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부자들이 약한 구석이 있는데 금융과 부동산 관련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과 증식, 결국 자산 보유와 증식에 관련한 가장 좋은 곳이 금융과 부동산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거절하지 못한다. 쉽게 양보한다. 혼내지 못한다. 지나치게 염려한다. 항상 웃는다. 도움 청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업 초기에는 그랬는데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절할 땐 거절하고 양보할 땐 양보하고 또 항상 웃어야 할 때와 웃지 않아야 할 때를 명확하게 또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족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처신은 와, 이것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 사람만이 적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산 규모가 10억 원 안쪽일 때는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 넘어갈 때는 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볼까요? 자, 100억 원 이상 넘을 때는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부모님을 해마다 여행을 보내드리고 부모님의 친한 친구들도 함께 보내드려서 자식 자랑을 부모 친구들이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오, 와, 회사의 재산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정말 대기업이죠. 정말 큰 회사죠. 자, 그리고 음, 또 볼까요? 자, 창업하기 좋은 나이는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이 드나요? 나이대 다른데요. 이 책에서는 일단 40대에 창업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30대 또는 20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거의 30대 중반까지 했었는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을 좀 일찍 퇴사를 빨리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말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즐거운 사업의 시작을 젊었을 때, 한시라도 젊었을 때 사업을 하는 게 밑바탕을 잘 털을 잡기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 사장이 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노란색까지 이렇게 쳤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저죠. 저가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 그리고 내 직업에 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어,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 집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 사업한다.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가 보상받을 것을 기대한다. 내 회사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지루한 것을 절대 못 참는다. 사회에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함께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는 사장인데요. 이 12가지를 다 지금 해당되고 제가 지켜나가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또 보면 자, 마지막 챕터 볼까요? 마지막 119 챕터인데요. 전문가들이 사업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과신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사업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틀렸어. 내가 맞아.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키우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증 편향이다. 어느 한쪽에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넓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관리 방식, 작은 매니지먼트 관리 방식이라는 걸 운영을 통해서 자기가 사업을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방식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 4주간에 걸쳐서 총 120개 챕터의 책을 이렇게 4주간에 읽었는데요. 자,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장학개론 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 항상 저는 책을 읽고 나서 그 평점을 제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10점 만점에 제 생각에는 9.5점 이상 평점을 주고 싶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일단 출판사 서평을 보면 이 책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돈의 수성 신간이고, 그 다음에 사장들이 묻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존재했고 그 문제들을 옥자로 구성의 방향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챕터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책에는 일반 사장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책을 읽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또 이렇게 매주 마지막 주에는 자기가 읽은 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절한 유성쌤에서는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조인트 사고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합니다. 자, 조인트 사고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조인트 사고. 자, 이 책인데요. 저도 지금 쿠팡에서 주문을 하고 지금 방금 밖에 보니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한 달에 30억을 버는 기적의 시너지 효과. 과연 어떤 내용일까? 한번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박차고 나와 카페를 차렸는데 결국 2억 원의 빚만 졌다. 또 한 사람은 30살이 되기 전에 30여 개의 회사를 이직할 정도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빈털털이었던 이 두 사람은 5년 만에 무려 17개 회사를 경영하면서 연봉 20억 원이 넘는 억만장자가 되었다. 자,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억대 연봉을 벌고 평생 살면서 써야 할 돈을 벌기에는 한계가 있게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유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원하는 워라밸 삶을 살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주에는 조인트 사고라는 책을 가지고 또 블로그에 한번 매 주마다 제가 읽은 내용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은 책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민들레 미디어 클래스 나오죠? 이렇게 블로그 또는 친절한 유성쌤, 친절한 유성쌤 이렇게 하면 블로그, 유튜브와 그리고 블로그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